이용식입니다. 오늘 강원 환경 비전 포럼에서 율문천을 특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주제 발표를 해주시고 토론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오늘 이 포럼이 율문천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답을 구하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저도 여기 본토 사람은 아닌데 들어온 지 이제 횟수로 한 9년 됐습니다. 9년 돼가지고 쭉 살펴봤더니 율문천 자체의 오염은 사실 이쪽 지역은 공장도 없고 대규모 축산시설도 없습니다. 이제 간혹 우사가 있는데 우사에서는 돈사처럼 폐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수질 오염 원인이라고 굳이 따진다면은 비점 오염은 하고 그다음에 지금 전원주택들이 많이 들어서는데 전원주택에서 나오는 생활하수 이 두 부분이 율문천 오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도로가, 한 2차선이나 이런 도로가 있는 지역은 하수 관거가 묻혀 있는데, 새로 신설된 전원주택에는 하수 관거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오염원이 비점 오염원하고 생활하수인데, 지역마다 이렇게 집단적으로 있는 주거지역, 소위 말해서 전원주택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차집할 수 있는 하수 관거 설치가 가장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물론 하수 관거 그러면은 확대한 재원이 들어가죠. 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집단 주거 지역이 많기 때문에 막대한 소요 예산이 들어가고 하수 관거를 설치하려면 행정적으로 하수 처리 구역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국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 게 순리적인데, 이런 농촌 지역은 그렇게 재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수 처리 구역이 아니라 그래도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하게 되면 그렇게 많은 재원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농촌 밀집 지역의 하수 관거 설치가 우선 시급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상일 박사님이 아까 발표하시면서도 사진이 몇 장 나왔었는데, 이 율문천 전체를 보면 하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넓지가 않는데 수생식물, 특히 갈대, 외래 교란 종도 있고, 특히 갈대가 엄청나게 번식을 합니다. 번식을 해가지고, 물론 수생식물이 오염물질을 흡착해서 제거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동절기가 되면은 수초가 죽어요. 죽어가지고 물에 잠기면서 그게 썩습니다. 썩게 되면은 그게 퇴적이 돼요. 그럼 하장이 낮아집니다. 그 상태에서 하절기가 돌아와가지고 수생식물이 다시 번식을 하게 되면은 홍수시에 물 흐름까지도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수생식물에 대한 역기능하고 순기능이 과연 어느 쪽이 치우치는지, 수생식물이 부패되고 썩어서 퇴적이 돼가지고 또 다른 수생식물을 생육을 시켜가지고 오염물질을 흡착하는 이런 효과가 먼저인지, 아니면 수생식물이 썩고 부패해서 하상을 높이는 것, 이게 어떤 영향인지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거를 한 번쯤은 좀 검토를 해 주시는 게 필요치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좀 말이 많으시는데 그 다음에 발표하시는 거 보면은 김성경 교수님도 그렇고 한상일 박사님도 그렇고 박정호 박사님도 그렇고 다들 주민 참여 부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여기 들어와서 살면서 쭉 보면은
이 율문천 주변에 폐기물 투기가 조금 심각합니다. 농산잔재물, 그 다음에 생활 폐기물, 폐비닐, 폐플라스틱, 소위 말해가지고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것들이 하천변에 투기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은 연말쯤 가면은 업사무소에서 포크레인을 동원을 해가지고 그 폐기물을 모아서 수거를 하면서 뭐 수초 제거 작업도 같이 하고 하장이 이렇게 높아진 것도 다시 긁어내고 이런 작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지금 그 신부급 관내에 있는 자생조직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나 이장단 협의회나 노인회나 부녀회나 아니면 그 민간 그 단체들 이렇게 단체나 그 조직을 가지신 분들이 좀 이렇게 모여셔가지고 주기적으로 뭐 제거를 한달지 그 제거를 한다는 게 남이 버린 폐기물을 수거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우리가 지역 하천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쓴다는 홍보도 하면서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김석현 교수님이 발표하실 때도 학생 참여에 대한 생물 실습에 대한 그 발표를 해 주셨는데 이렇게 쭉 보면은 그 어느 한 단체나 뭐 주민자치회나 지금 그 율문천 포럼이나 이렇게 한 군데서만 쭉 진행을 해 나가게 되면 좀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이런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율문천 포럼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신부급 관내에 있는 학교하고 신부급 사무소하고 신부급 안에 또 중요한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이런 학교하고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업무 협약을 하면서 업무 분담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율물천 그 포럼이 모든 걸 주관을 하면서 뭐 교육을 담당한달지 하고 학교는 학생들 동아리 활동으로 주기적으로 어느 특정 지점에 가가지고 시료 채취를 하고 그 생물체를 수집을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를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을 또 분석하는 과가 많지 않습니까? 생물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 결과를 보내주면은 학생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지난달에는 어땠는데 이번 달은 왜 이럴까? 이 차이가 왜 날까? 원인이 뭘까?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자체적인 그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마련해 주면은 굳이 교육을 직접적으로 안 해도 스스로 그런 걸 깨닫게 되고 그 환경에 대한 관심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나온 김에 환경시설 견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크게 보면은 강원환경 비전 포럼에서 하든가 아니면 좁게 보면은 이 율문천 포럼에서 하든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봄직합니다. 이게 뭐냐면 교육이라 그러는데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한테 야 쓰레기 버리면 환경 오염된다. 야 이건 수질 오염된다. 하지마. 나중에 우리한테 되돌아와. 그게 교육이 될까요? 애들은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만 돼도 이 자아 기능이 어느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의 말 안 듣습니다. 그런 애들은 빼놓고 어차피 환경이라는 것은 백년대계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유치원 애들, 초등학교 애들, 걔네들을 모아가지고 환경시설, 자 쓰레기 매립장을 가봅니다. 소각시설을 가봅니다. 하수처리장을 가봐요. 정수장을 가봐요. 가면은 그 시설마다 홍보팀들이 있거든요. 그럼 설명을 쭉 해줍니다. 그러면은 설명만 쭉 해줘도 설명을 해주고 그런 시설을 보기만 해도 내가 버린 쓰레기가 이렇게 처리가 되는구나. 내가 버린 물이 이렇게 돼가지고 정화가 돼가지고 다시
하천으로 가가지고 그 물을 정수를 해가지고 내가 또 먹구나. 이렇게 산 교육을 해주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애들을 모아가지고 환경시설까지 가려면은 제일 문제가 버스거든요. 임차비가 문제입니다. 이 임차비는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지금 시군마다 춘천시만 해도 대형 버스가 몇 대가 있어요. 그게 근무 시간 8시간,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그 차가 계속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뭐 필요할 때 움직이고 계속 서 있는 상태가 더 많거든요. 그 협조를 하셔가지고 그 버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게 신북 같으면은 신북이 오동초등학교 애들을 거기다가 태워가지고 이렇게 뭐 환경시설을 견학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표면상으로 환경교육 하지만 지금 학교에서 환경교육이 사실 전무한 상태지 않습니까? 지금 그 뭐 기성세대들이 앉아가지고 환경이 중요하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학교에서는 애들한테 환경교육을 잘 안 시키고 있어요. 그런 애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시각적으로 보고 느끼면서 할 수 있는 게 실질적인 그런 교육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아유, 말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하십니다. 일단 뭐 저희 한번 이렇게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수질 관련돼서는 저희가 배수관, 오폐수관 이 관을 이제 저희가 매립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걸 수처리를 하는 이게 아무래도 수질 처리에서 가장 이제 좀 도움이 될 거다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하천의 식물, 갈대 혹은 달뿌리 풀 이런 풀들이 과연 이게 순기능인지 역기능인지 사실 여기는 좀 많은 좀 정확한 답이 없고요. 저희도 저희 연구하시는 분들 그게 여러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그 가설 중 하나는 뭐 기후 변화도 있고요, 사실은. 뭐 어쨌거나 이런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업무, 상호간의 업무, 다양한 기관의 업무 협약을 통해 가지고 좀 교육이나 분담을 한다든지 그것뿐만 아니라 더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들, 저학년 대상으로 현장에서 이 학생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교육 현장 학습을 좀 기회를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